네, 사건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 신상이 공개됐죠. 이 변호사님, 양광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라는 사람이 쓴 글이 화제예요. 네, 맞습니다. 예비역이자 유튜버인 그 한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올린 내용을 보니까 같이 1년 동안 이제 뭐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이다라고 하면서 한 행사를 진행할 때 강추위 속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동상에 걸린 기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더욱 경악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잘하고 이런 뭐 순하고 착한 성향의 그런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런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진급까지 심사를 했다는 거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육사의 개교일의 최악의 오명이지 않나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동상 걸린 후배에게 귀를 감싸주는 순하고 착한 선배. 그런데 이 변호사님, 반대로 또 군무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잖아요. 양광준은 중령 진급을 앞둔 상황이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8월에 이 중령 진급 심사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역 중령 진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방첩사령부에서는 진급 심사를 했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원 조사를 하거든요. 예. 신원 조사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어쨌든 뭐 이 진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다른 부분들은 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신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주변의 그런 진술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부적합했다면은 이게 뭐 진급의 누락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차치를 해버리고 이렇게 진급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첩사령부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규정을 하는 절차로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사안입니다. 사실상 이 저 후배의 글이 사실이라면 평상시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범행이라 사전에 어떻게 예방을 할 수나 있었을까 싶은데 이 사건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피의자에 대한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 검사를 진행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범행이 너무나 잔혹하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서 이제 심리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의 같은 과정에서도 이제 전문의가 이런 부분들 정신 감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감정 결과에 반영을 해서 양형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광준은 처음 경찰에 검거될 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계획된 범죄였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살인 시점보다 앞선 아침 07시 35분경에 그 유저 번호판을 인터넷 검색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양광준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이었는데 사실 정보 보안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이게 범행의 치밀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게 파손이 되면 물리적으로 파손이 되면 복구가 어렵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파손을 한 뒤에 버렸고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할 때도 떠오르지 않도록 이제 돌을 같이 담아서 이제 버렸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치밀성을 담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범행 전에 위조 번호판을 이제 뭐 만드는 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실제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긴 점을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이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살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예. 좀 추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께서는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정말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시신 훼손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부분까지도 계획을 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시신을 훼손을 하고 나서 유기를 한 장소가 또 본인이 10년 전에 근무를 했던 장소까지 가지고 가서 이제 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르게 되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후에 발각도 절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은폐를 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 행동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보였던 그 순하고 착했던 모습이 거짓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범행 당시에 우발적인 모습 때문에 우발적인 감정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걸까? 이걸 좀 더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 본인이 미필적으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과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보고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